시작할까요? 3분이 남았는데 우리 너무 어색하게 서로 마주보고 앉아있으니까 제가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가지고 그냥 하도록 할게요. 자, 일단 여러분 인사드릴게요. 저는 여러분하고 또 2주 동안 인사관리 함께할 이혜선 노무사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네. 나도 박수 좀 했다. 그 노동법 행정 잘 하고 왔어요? 너무 어때요? 해보니까 양이 갑자기 많아진 듯한 느낌의 과목도 있었을 것 같고, 그죠? 그리고 모의고사는 제가 들어보니까 뭐 한 뭐 6번, 뭐 3번, 뭐 이렇게 얼추 많이는 안 보신 것 같더라고요. 근데 우리 이제 내일부터 매일 보죠, 그죠? 그래서 다시 한번 이제 인사 지옥이 시작이 됐는데 2주밖에 안 돼요. 이번에 연기보다 좀 짧죠? 그러니까는 2주만 그냥 죽었다 생각하고 인사에 완전 진짜 몰빵해가지고 한번 잘 끝냈으면 좋겠어요. 이미 뭐 노동법 행정 이런 건 지난 거니까 있고 어차피 이순환이 다시 돌아오죠? 그때 맞춰서 한 번 더 기회가 있으니까 너무 막 걱정을 하고 계시지 마세요. 그냥 앞으로 할 것만 생각하시고 이번에 인사까지 어중간하게 해버리면 2기 때 너무나 할 게 많다.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인사라도 난 열심히 끝내놓겠다. 요 생각으로 2주를 완전히 몰입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자, 강의계획서 하나 나갔죠? 자, 1기 강의계획서인데 뭐 운영 방식은 다 아실 겁니다. 연기 때 저랑 함께 하셨던 분들은. 근데 아마 1기 때 오신 분들 때문에 간략하게만 말씀드릴게요. 자, 일단 카페를 가입을 좀 해야겠죠. 왜냐하면 이 카페를 통해서 저희가 모든 질문을 다 받고 있습니다. 질문이든 건의사항이든 뭐든지 간에 전부 다 카페를 통해 받고 있어요. 그런데 미리 조금 말씀을 드리면 학원 행정과 관련해서는 제가 잘 몰라요. 제가 진짜 잘 몰라요. 그러니까 뭐라 해야 될까 뭐 수강을 뭐 이렇게 접수했는데 뭐 이렇게 바꿀 수 있느냐 뭐 이런 거는 제가 잘 모르는 사항이어서 이 카페에다가 질문을 해주시는 거는 강의 내용 관련한 거 질문 위주로 해주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평일반 같은 경우에는 9시부터 1시 반이다 이렇게 해놨죠. 왜 9시로 기술을 해놨냐면 9시부터 9시 50분까지 계속 50점짜리 모의고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원래 8시부터 치게 했거든요. 작년에는. 근데 너무 잔인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9시부터 9시 50분으로 조금 인간미를 보여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많이 인간다워졌다 저 선생님 좀 이렇게 좀 생각을 해주시면서 잘 응시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빠질 수도 있죠. 모의고사 한번 빠뜨린다고 해가지고 뭐 나라가 망하고 세상이 무너지겠어요? 그러진 않겠지. 근데 제가 합격하신 분들하고 얘기를 많이 해보니까 다들 공통적으로 했던 말이 자기는 모의고사를 늘 실전처럼 봤다는 거예요. 뭐 책을 보고 뭐 쓴다든지 아니면 하루 전날 모의고사 준비를 뭐 되게 열심히 한다든지 그렇게 한 게 아니라 진짜 내가 복습을 하고 복습한 내용을 이용해서 실전처럼 시험 보는 연습을 연기 때부터 계속 했더니 그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됐다라는 이야기를 정말 공통적으로 다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웬만하면 한번 해보자. 한 번도 빠지지 말고 한번 해보자. 8번밖에 아니 9번밖에 안 돼요, 여러분. 그러면 내가 9번도 못하면 그죠? 그러면은 살면서 어떻게 큰일을 할 수 있겠어요? 그죠? 나 지금 굉장히, 나 올해부터 대천사가 되기로 했기 때문에 굉장히 지금 말을 예쁘게 하고 있죠? 그죠? 원래 같았으면 어떻게 얘기해? 9번도 못하는데 어떻게 합격합니까? 뭐 이러면서 되게 이렇게 싸납게 얘기했을 건데 제가 지금 굉장히 부드럽게 얘기하고 있으니까 자, 여러분도 잘 제 마음을 헤아려 주시고 9번밖에 안 되는 거 그냥 하고 말지 이 생각으로 좀 임해주시면 좋겠고요. 모의고사 망한다고 해서 여러분 떨어지지 않아요. 모의고사 한 번 못 봤다고 해서 뭐 떨어집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차라리 모의고사에서 많이 실수를 하고 실전에 가서 잘하면 돼요. 그러니까는 내가 모의고사를 못 볼 것 같아서 아니면 이번엔 준비가 안 돼 있어서 아니면 내가 뭐 왠지 잘 못 써서 기죽을 것 같아서 이런 생각 하지 마시고 그냥 써서 내세요. 편지만 안 쓰면 되고 노래 가사만 안 쓰면 되지. 그죠? 그러니까는 그것만 잘 염두에 두시고 참여를 좀 열심히 하자. 요거. 자, 그다음 10시부터 이제 수업인데 제가 10시부터 10시 30분까지 이렇게 수업 시간 잡아놨어요. 그래서 여러분 점심 못 먹을까봐 걱정이 매우 많이 됐지만 약간 연기 톤, 지금 연기하는 톤 약간 티나요? 사실 별로 걱정 안 했어. 틈틈이 뭘 먹고 있는 거 나도 알고 있어. 그죠? 그래가지고 뭐 그렇게 점심 걱정 안 하는데 자, 제가 주말반을 진행을 해보니까 확실히 연기 때보다 1기는 회차도 줄고 그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이제는 조금 시스템을 엮는 거를 많이 보여줘요. 그러니까 기법 하나를 상세히 설명해 주는 게 아니라 이 기법들을 이렇게 묶으면 이런 꽃다발이 된다. 이런 것들을 자꾸 보여주는 게 일기다 보니 많이 힘들어 하더라고요. 근데 주말반 같은 경우에는 오전 수업도 있고 저녁 수업도 있으니까 제가 설명 안 해줘요. 안 해주고 할 수 있잖아요. 막 가스라이팅해.
할 수 있잖아요. 했잖아요. 알고 있어요. 뭐 이러면서. 그죠? 근데 제가 그렇게 말하면서도 딱 표정이나 분위기를 봤을 때, 아, 모르는구나. 이걸 알고 있지만 더 이상 제가 설명을 끌고 갈 수가 없는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늘 그렇게 하다 보니, 아, 주말반 너무 힘들겠다. 차라리 뒤에 강의가 없으면 내가 마음 놓고 다 설명을 해줄 텐데, 이런 아쉬움이 너무 남아요. 이렇게 구구절절 얘기한 것보다, 늦게 끝날 수 있다. 왜냐하면 이게 설명을 안 해줘 버리니까 아 이게 본인들도 너무 힘들고 저도 막 밤에 잠이 안 와요. 주말반 수업 끝나고 토요일 날 가서 원래 내 낙은 토요일 날 열심히 강의하고 그것이 알고 싶다를 보면서 맥주를 한 잔 딱 마시면서 아 이제 오늘 하루 잘했다. 이렇게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잠이 안 와. 그 인사관리 수업 시간의 분위기 때문에 분명히 이해를 못했거든. 모르고 있거든. 근데 이제 그걸 내가 설명을 안 해주고 와서 너무 힘든 거예요. 그동안. 그래서 아 평일반은 좀 하자. 설명을 좀 내 맘대로 하자. 뒤에 수업이 없으니까. 이 생각을 하고 좀 양해를 미리 구할게요. 좀 늦게 끝날 수 있어요. 그래서 조금 여러분 2시 안에는 마칠 거예요. 대신. 아셨죠? 배고프면 이제 자꾸 틈틈이 뭐를 먹어요. 아셨죠? 뭘 계속 먹어. 그러면 이제 조금 괜찮아질 거예요. 나는 이거 되게 미안하게 생각했는데 앞에 보니까 막 노동법 2시에 끝나고 막 이랬다는데 그래서 아, 나만 쓰레기 아니다. 막 이러면서 약간 위안을 좀 받았지만 다시 한번 양해를 구합니다. 자, 그리고 교재 관련해서 많이 물어보시는데 서브노트다라고 하는 게 나갔죠. 자, 이 서브노트는 작년에 서브노트하고는 완전 달라요. 뭐냐면 작년판은요. 작년에 서브노트다라고 해서 나갔던 게 작년에 서브노트, 시브노트라 쓸 뻔했네. 제가 요즘에 표준어를 많이 못 써서 지금 말이 서툴러요. 왜 표준어를 못 쓰냐면 자꾸 제가 SNL에 빠져가지고 감성 카페라는 프로그램 봤어요? 그 못 봤죠? 거기 보면 카페 감성 카페에서 막 손님이 막 약간 주문을 불쾌하게 한다거나 하면 나가주세요. 막 이러잖아요. 카페 주인이. 근데 거기 되게 특이한 말투를 쓰세요. 부탁드리실게요. 라는 표현을 써요. 여러분, 이 말이 대체 나를 높이는 걸까요? 상대방을 높이는 걸까요? 저 그게 너무 웃겨가지고 맨날 남편한테 나가주세요. 부탁드리실게요. 맨날 이러거든요? 그래서 제가 요즘 표준어를 많이 안 써요. 이렇게 SNL 때문에. 그래가지고 약간 지금 말이 좀 서툴러요. 그래서 제가 최대한 지금 열심히 해볼게요. 자, 아무튼 작년 서브노트다라고 하는 게 바로 올해의 수험서예요. 그쵸? 연기 교재요. 그죠? 그 다음에 올해 나온 이 서브노트다라고 하는 거는 작년 교재하고는 조금 상관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어떻게 만들었냐면 개조식 그래서 뭐뭐 했음 이렇게 다 끝나는 요약한 그런 압축 문장으로 좀 되어 있고 이 서브노트에는 제가 암기장에 정리했던 내용 있죠. 우선순위에 맞게 장단점 순서 다 바꿔놓고 근거 조금 설명해놓고 그 내용들을 여기다 다 병합시켜놨어요. 그래가지고 왜냐하면 교재가 통일성이 있어야 여러분도 반복 해독 효과가 있으니까 암기장은 이렇고 또 서브노트는 이렇고 하게 되면 안 되니까 그래서 좀 이걸 병합을 시켜서 만들어 놓은 거라 만약에 필요하시면은 이 서브노트를 최종 단권화와 암기 자료로 삼고 쭉 시험 전날까지 가지고 가시면 돼요. 아셨죠? 근데 선생님 저는 수험서를 너무너무 정리를 잘 많이 해놔서 책을 바꾸기 싫어요 라고 하시면 안 바꾸셔도 돼요. 바꾸지 말고 보던 수험서로 계속 보되 나 이거 근거가 서브노트에 있다고? 암기장에 있다고? 나 그거 2개 다 없는데 하시면 1층에 내려가면 견본 교재가 있어. 견본이 있잖아. 견본. 그럼 해당 페이지 열어가지고 뭐 하면 돼요? 사진 찍어서 뭐 하면 돼? 복습할 때 그거 추가해가지고 정리해 놓으면 되지. 그러니까 책 하나로 막 또 스트레스 받고 책을 바꾸네 마네 하면서 너무 그냥 하지 마세요. 마음고생하지 마세요. 굉장히 생각해보니 심플한 문제야. 아셨죠? 그러니까 나는 이 책이 너무 편하고 손에 익는다라고 하면 계속 수험서로 보시는 거. 하지만 나는 이 수험서가 너무 지저분하고 그 다음에 수험서는 이게 조금 압축 정리가 안 돼 있다 보니까 시험 전날에 정말 다 보고 있어요. 왜냐면 시험 전날은 사람이 불안하니까 안 봐야지 밑줄 친 건 안 봐야지 하더라도 다 보고 있어. 근데 나는 좀 그렇다. 그래서 나는 1회독 하는데 시간이 좀 오래 걸린다라고 하시면 서브노트로 바꾸시는 것도 괜찮고. 아셨죠? 근데 나는 이 책이 좋아요. 그럼 그냥 계속 보는 거야. 아셨죠? 그러니까 그거는 너무 고민하지 마세요.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일기 같은 경우에는 연기를 통해서 각 개별 기법별로 정리가 확실히 돼 있다라는 전제하에서 많이 나가요. 수업을. 그래서 선생님 저는 연기를 안 들었어요. 아니면은 다른 선생님을 들었지만 제가 연기 복습을 열심히 안 했어요. 그렇다면 약간 일기가 많이 힘들어요. 저랑 하는 일기는. 그래서 웬만하면은 돌아가야 돌아가야 돼요. 그죠? 아니 나 한 말 안 했어. 자, 돌아가셔야 돼. 그러니까 뭐냐면 그 연기를 동영상을 듣는 게 더 나아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나는 연기를 안 들었다.
아니면은 두 번째, 다른 선생님이랑 연기를 듣고 왔지만 연기 복습을 충분히 못하고 왔다라고 하신다면 1기로 넘어왔을 때 멘붕이고 하나도 못 알아듣습니다. 그러니까는 웬만하면은 다시 연기 동영상 강의로 돌아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야지 본인이 더 아마 그게 더 나아요. 왜냐하면 지금 당장 마음이 급하다고 해서 연기가 안 깔려있는 상태에서 1기를 막 그냥 마음이 급하니까 그냥 이거 어떻게든 해낼래 이런 식으로 가시다 보면 1기는 1기대로 시간 노력을 다 들였지만 2기에 들어가서 많이 더 힘들어요. 더 힘들어져 2기 때 들어가면. 왜냐면 이게 뭔가 돌리긴 돌렸는데 막 정신없이 휘몰아 쳤는데 내 걸로 정리된 건 단 하나도 없어요. 이렇게 되면 2기 때는 정말로 내 걸로 정리된 게 있는 상태에서 자꾸 모의고사를 보고 연습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돼버려. 그럼 자꾸 책 보고 쓰고 자료 보고 쓰고 등수에 신경을 또 쓰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악순환의 시작인 거예요. 그러니까는 마음을 조급하게 생각하지 말고 나는 연기를 안 듣고 지금 왔다. 그래서 나 지금 하나도 못 알아듣겠다. 오늘 첫날 강의 하나도 못 알아들을 수 있어. 그러면 다시 환불을 하고 연기 동영상을 듣든 아니면 다른 선생님을 듣는 게 좋아요. 어? 아셨죠? 저 같은 경우에도 원래 그러면 안 되는데 원래 정말 매출을 더 많이 올리고 장사를 잘 하려면 중간에 들어와도 따라올 수 있게 해줘야 돼요. 강사가. 어? 근데 사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늘 안 하고 나의 타겟은 늘 내 학생이야. 그래서 뭐야 어떤 사람이야? 그죠? 나야. 그죠? 그 사람 나야. 자, 죄송해요. 제가 무음을 한다는 게 원래 수험생의 삶은 무음의 삶인데. 그죠? 여러분들 다 무음으로 해놨잖아요. 독서실에서 진동 올리면 포스트잇 맞잖아. 그죠? 무음의 삶인데 내가 잠시 깜빡했어. 자, 아무튼 그러니까 좀 다른 선생님 듣거나 하시고 저는 이제 타겟이 늘 제 학생이기 때문에 뭐 예를 들어 연기를 들었다라는 전제하에서 특강을 하고 연기와 특강을 들었다는 하에서 또 일기를 하고 이렇게 나아가요. 그러다 보니 중간에 저랑 오시면 하나도 못 따라가요. 그래가지고 조금 만약에 연기가 좀 부족하게 돼 있다라고 하면 좀 고민해 보세요. 다시 연기 강의를 제 걸로 듣고 2기로 들어오시든지 아니면 다른 선생님 들었던 선생님으로 다시 돌아가셔서 계속 그 선생님 따라가시는 게 좋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아셨죠? 그러니까는 첫 타임 끝나고 이제 환불 타임이잖아 우리. 그죠? 환불을 하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아셨죠? 나는 이쁘게 말하는 거던데 뭐 딴 선생님은 나 13타 15타? 나 15타니까 환불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신다고. 나 너무 쿨하다고 생각했어 그거. 그죠? 뭐 23타인가? 아니 내가 몇 탄지 기억도 안 나. 아무튼 자, 아무튼 그러니까 요거 하나 좀 기억을 해주십시오. 됐고 나머진 다 알아요. 여러분 답안 제출을 하는 방법이며 이런 거 다 알고 있죠? 근데 제가 건의사항을 하나 받았어요. 우리 온천반 1기부터는 이제 온천반이 같이 운영되잖아요. 근데 온천반은 동영상 강의가 오후에 등재된다면서요. 4시에. 그럼 복습 시간이 부족한 상태에서 오전에 똑같이 여러분하고 똑같이 답안지를 내면 좀 힘들 것 같기는 해요. 오전 11시까지 내라라고 하면 좀 빡빡하긴 하죠? 그래서 제가 조금 시간을 늘릴게요. 그래서 2시. 오후 2시. 나 이 너무 대천사인데? 그죠? 오후 2시까지 온천반 실강도의 너무 지금 기대에 찬 눈으로 보고 있는데 웬만하면 11시까지 바로 내시고 웬만하면 바로 내세요. 아셨죠? 바로 내시고 그다음 오후 2시 온천반은 오후 2시까지 제가 받도록 할게요. 됐죠? 근데 이제 넘어가는 건 안 돼요. 이 시간 넘어가는 건 이제부터 칼같이 안 받습니다. 왜냐면 우리 첨삭자들이 너무 힘들어요. 그렇게 되면. 아셨죠? 그러니까 요거 미리 한번 공지 드릴게요. 끝이에요. 뭐 없어요. 이제 다 알고 있잖아. 자, 끝이고. 자, 저희가 이제 자료가 나가죠. 과제로는 이제 워크북이 요런 식으로 나가요.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연기 때 같은 경우에는 제가 첫 시간에 공부 방법론 설명하면서 말씀드렸죠. 나무 하나하나 이해하는 거예요. 나무 하나하나 만져보면서 이 기법은 이런 거구나 하나하나 이제 점검을 하는 시기라면 1기 같은 경우에는 이 나무들을 묶어서 뭘로 만드는 거다? 숲을 만드는 거예요. 됐죠? 그 강의의 목표는 확실히 달라요. 그래서 이걸 좀 기억을 해주시고 그러다 보니까 워크북도 좀 다릅니다. 연기 워크북 같은 경우에는 세부 내용을 정리하는 워크북으로 갔었어요. 그런데 이제 1기 같은 경우에는 세부 내용을 정리하는 게 아니라 전반적인 체계나 흐름을 정리하는 거야. 아셨죠? 그래서 이 가지치기를 좀 해봐야 되는데 원래 이 가지치기 자료가 예전에 제가 2년 전에 우리 수험생들이 다 과제로 제출했던 게 다 있어서 사실 이걸 그냥 드려도 돼요. 근데 왜 그냥 안 드리냐면 가지치기 자료만큼은 내가 정리하지 않으면 전혀 못 알아봐요. 그래서 이거는 자 인사관리 체계구나. 인사관리 체계는 어떻게 지능적 차원 한마디로 활동을 세부 활동으로 나누고 이걸 플랜도시 차원으로 접근을 하지. 그죠? 이 두 개가 핵심적인데 이제 뭐 하는 거다? 기업의 개별 특성에 따라서 세부 내용이 어떻게 된다? 변형되거나 달라지지.
이렇게 다 뭐합니까? 다 잡아놓고 또 기업은 개방 시스템이니까 환경으로부터도 영향을 받지. 잡아놓은 다음에 기능적 차원이다라고 한다면 이제 어떻게 돼요? 직무를 담당하고 있는 사람을 관리하는 건데 이 직무를 담당하고 있는 사람을 어떻게 확보하고 평가하고 뭐 개발로 바로 가도 되고 개발하고 보상하고 유지하고 방출하는지에 대한 이야기지. 확보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나가지. 됐어요? 이렇게 쭉쭉쭉쭉 가지치기 하면서 큰 얼개를 정리하시는 거예요. 세부 내용을 정리하는 게 아니라. 됐죠? 그래서 이 워크북을 통해 가지고 자기가 큰 흐름을 잡고 그 다음에 하나 더 1기 끝날 때까지는 이 큰 흐름 잡으면서 복습 보이스 있죠? 복습 보이스 정도는 줄줄이 나와야 돼요. 아셨죠? 복습 보이스에서 제가 하는 거 한 강의당 10분에서 20분 사이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 정도는 정말 요약해서 지금 얘기해 주는 거라는 거거든요. 근데 들어가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세부적인 것까지는 얘기해 주지 못하고 큰 얼개나 흐름 체계만 얘기를 해줘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웬만하면 진짜 복습 보이스 들으면서 그거랑 똑같은 속도로 자기가 그대로 말할 수 있을 정도. 1기가 끝났을 때는 이 정도가 돼 있었으면 좋겠어요. 아셨죠? 너무 과하죠? 자,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저희가 과제인데 사실 모의고사 준비 안 하셔도 됩니다. 근데 이제 모의고사 준비를 조금 해보시고 싶다라고 하신다면 세부 내용까지 일일이 정리하지 마시고 다음 주 모의고사는 여기 진도 범위 안에 있는 기출문제들이 후보가 되겠구나 하신 뒤에 뭐 하냐면 첫 번째 문제를 분석하세요. 문제를 분석한 뒤에 자 기억하시나요? 자 50점짜리 문제는 총 몇 분? 50분이라고 그랬어요. 그쵸? 그럼 이 50분 중에서 목차나 세부 내용 구상은 10분 내로 끝나야 됩니다. 됐죠? 그래서 여러분은 이 워크북 통해서 목차와 그 다음에 키워드 정도를 10분 안에 정리할 수 있는지를 확인하세요. 됐죠? 이때의 목차는 로마자 목차나 아라비아 목차 수준이 아니에요. 10분은 굉장히 깁니다, 여러분. 아라비아 목차 정도만 잡을 정도면 5분도 안 걸려요. 그렇죠? 근데 여기서 여러분이 하셔야 되는 건 10분 동안 딱 타이머 재놓고 로마자 목차 잡고 그 아래 아라비아 목차 구상하고 양가로 원목차 그 안에 뭐뭐 써야지 서술 체계까지. 됐어요? 이렇게까지 하는 걸로 해서 10분을 한번 채워보세요. 늘. 10분 안에 이 작업이 끝나는 연습을 계속 하시잖아요? 그럼 나중에는 50점짜리 목차를 이렇게 잡는데도 8분, 6분, 5분으로 점점 줄어요. 이것도 트레이닝이에요. 아셨죠? 그래서 이 연습을 하는 용으로 가시지 절대로 이상적인 답안을 작성해가지고 그걸 달달 외워가지고 다음날 시험 보시는 건 하지 마세요. 아셨죠? 그래서 이게 어느 정도 되면 이제 우리 2기잖아, 2기. 2기 때는 이런 거 어떤 문제 나올지 아예 예상이 안 되는 상태에서 이제 뭐 하는 거다? 시간 안에 목차 잡고 서술체계 딱딱 잡고 브릿지 딱 잡고 바로 서술 딱 들어가서 기계처럼 막 쓰는 거야. 아셨죠? 그래서 요거를 연습을 충분히 하고 우리 2기로 가도록 합니다. 그래서 요렇게 과제 설명까지 다 했어요. 자, 그 다음에 1기 공부 계획표가 하나 나갔죠. 플래너인데 아마 여러분 플래너 다 있어서 뭐 굳이 필요 없을 건데 자, 일단 크게 개괄을 하면 오늘 개강이죠. 그래서 2주예요. 딱 10회 강의이기 때문에 자 2주 동안 열심히 우리 인사관리 수업 인사에 완전히 이제 몰두를 해서 자 여기 금요일날 종강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너무 힘들기 때문에 아마 주말에 좀 쉬셔야 될 거예요. 왜냐하면 인사는 정말 거침없이 달리기 때문에 많이 힘들어요. 다른 과목 끝내고 난 다음하고는 좀 많이 달라. 그래서 주말에 조금 푹 쉬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선택 과목으로 이제 가시게 됩니다. 그럼 이제 선택 과목은 늘 말씀드리지만 별도로 1회독을 더 할 시간이 없을 거예요. 이번에 저도 아직 2기 일정을 받아보지 못했는데 보통 저희가 2주를 쉰단 말이죠. 그죠? 연기나 1기 끝나고 그다음 2주 쉬고 그 다음 기수로 넘어가잖아요. 그러면 자 저희가 여기 3월 18일에 3월 17일쯤에 선택 과목이 끝난다라고 치면은 3월 25일, 4월 1일 이렇게 2주밖에 없다라는 걸 전제로 해서 전 과목을 다시 1회독을 하고 2기로 가야 돼요. 근데 시간이 너무 없죠. 이런 상태에서 선택 과목을 별도로 1회독을 할 수 없어, 방학 기간에. 그래서 웬만하면 이 선택 과목 수업을 하고 있는 이 주에 선택 과목 복습을 정말 열심히 해서 별도로 1회독 할 필요 없을 수준으로 정리를 좀 하십시오. 하셨죠? 자, 그러면 자, 이렇게 선택까지 다 끝나고 나면 이제 한 주를 딱 잡고 인사 1회독이에요. 근데 이 인사 1회독을 여기에서 밑줄 치고 자료 정리하고 할 시간 없습니다. 일주일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 수업을 진행하는 과정 동안에 자료 정리, 자료 엄청나게 나가요. 1기에. 응? 연기 때 내가 자료 준 적 있어? 자료 많이 안 주잖아요. 기본서나 잘하자 하면서 우리가. 근데 이제 1기 때부터는 기본서 다 됐다라는 전제하에서 자료가 무지하게 나가요.
그럼 그 자료 같은 경우에 딱 읽어보면 씨 이거 답안지에 차별화 해보면 괜찮겠는데? 진짜 이거 답안지에 요대로 이렇게 정리해서 넣으면 좋겠는데? 차별화 되겠는데? 이런 부분들이 분명히 보여요. 이제 여러분이. 그럼 그거 정리해가지고 서브노트에 단거나 해야 될 거 아니야. 그죠? 그럼 단거나 밑줄 이런 작업은 수업을 하는 동안에 다 끝나야 돼요. 아셨죠? 그래서 요때 웬만하면 단거나 작업이 다 끝나야 되고, 자 그러면 우리가 방학 기간 동안 인사관리를 1회독할 시간이 있죠. 이때는 단거나 해놓은 거 그냥 들고 미친 듯이 외워야 돼. 응? 여기서 정리를 하고 말고 할 시간이 없습니다.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 정도로 조금 단기, 중기 계획을 잡아놓고 1기를 잘 끝냈으면 좋겠어요. 아셨죠? 이렇게 딱 해놔야 돼. 해놓고 난 다음에 완전히 서브노트가 내가 시험 전날까지 돌릴 한 권으로 딱 준비가 돼 있으면 이제 2기 때 가서는 뭐예요? 이 서브노트 정리해놓은 거 진도 범위 맞춰서 열심히 정리하고 실전처럼 시험 보고 주말에. 그죠? 그럼 이제 주말에 딱 시험 본 다음에 이제 시험 본 거 복습 한번 더 하고 싶은데 하면 뭘로 복습하면 된다? 연습 문제지. 연습 문제지만 쟁점별로 돼 있잖아. 그럼 이제 자 2기 때 어떻게 되는 거야? 2기 때. 이때 2기 개강이다. 그럼 이때 무조건 다 모의고사잖아. 전 과목이. 그쵸? 그럼 한 주 동안 모의고사 준비하는 거예요. 진도별 모의고사니까. 그럼 이 진도별로 공부를 하는데 자 그럼 이제 예습이죠? 자 예습이다라고 하는 건 내가 열심히 단거나 해놓은 서브노트로 하는 거야. 그죠? 그래서 이때는 강약 조절이고 뭐고 없어. 브리타마저 그러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꼼꼼하게 다 공부하는 거지. 그래서 이렇게 다 공부한 다음에 시험 딱 치고 이제 월요일 됐어. 월요일 되면 뭐 할까? 주말 강의 복습을 해요. 그럼 주말 강의 복습을 해야 되는데 전주에 봤던 거 전체 복습하면 또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잖아. 예습도 해야 되는데. 그쵸? 그럼 이때 뭐 하는 거다? 연습 문제집으로 복습하는 거예요. 연습 문제집은 어떻게 돼 있으니까 전체 내용이 그냥 아무 강약 조절 없이 돼 있는 게 아니라 쟁점별로 딱 돼 있다 보니까 강약 조절이 정확하게 돼요. 오케이? 그러니까 이렇게 간다라고 하는 걸 좀 미리 알고 준비해야 돼, 여러분이. 응?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건다? 여러분은 두 권으로 가는 거야, 이제부터. 서브노트, 연습 문제집.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본인도 조금 이제 중기 계획을 잘 잡아야 돼. 아셨죠? 물론 우리 하루살이처럼 살겠지. 내일 또 모의고사 준비를 하느라 오늘 하루를 또 하루살이처럼 살고 이렇게 살겠지만 그래도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서브노트를 왜 보고 있느냐, 뭘 정리해야 되느냐, 이걸 어떻게 만들어야 되느냐를 아셔야 돼요. 아셨죠? 그러니까 요렇게 조금 했어요. 나 동기부여 이론에 지금 충실했어. 그지? 구체성, 명확성. 그죠?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목표를 설정해줬으니까, 그죠? 그리고 또 어떻게, 방법까지 다 알려줬어. 기대 이론. 그러니까는 할 수 있어. 자, 그러니까 요 플래너를 잘 이용을 해서 조금 하루하루 일정이야 뭐 다 잘 정리하겠지만 맨 마지막에 2기가 이때 시작된다 치면 이렇게 1회독 방학을 하고 이렇게 해야지까지 좀 멀리 보세요. 그래서 독서실 책상에 딱 붙여놓고 X 쳐나가는 재미로 사는 거야. 오늘 하루 찢었다. 그죠? 오늘 찢었다. 그지? 하다 보면 이제 나중에 어떻게 되는 거야? 진짜로 이 플래너 찢어서 버리지. 이기니까. 그렇죠? 그러니까는 그렇게 하루하루 열심히 해보자고요. 자, 됐어요. 끝났어요. 그리고 이제부터는 추가 자료가 많이 나가요. 근데 내가 너무 멍청했어. 이 추가 자료는 원래는 그 모아찍기로 단면 복사해서 나가야 돼요. 여러분이 그냥 쫙 찢어가지고 껴놓을 수 있게 책에. 근데 내가 그걸 복사실에 얘기를 안 했네. 내가 사람을 또 Y 관점으로 봤어. 왜냐하면 주말반 강의 자료가 그렇게 나가기 때문에 당연히 그렇게 나갈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했지만 역시 사람은 X 관점으로 보는 게 맞다. 맥그리거가 틀렸다. 그래서 이렇게 나와버렸어요. 지금 양면 복사로. 근데 오늘은 좀 불편할 수 있는데 내일부터는 제가 추가 자료를 단면 복사, 모아찍기로 해서 줄 테니까 필요한 게 있으면 또 일일이 워드 치고 손으로 쓰고 이거 하지 마. 그냥 쫙 잘라서 붙여. 아셨죠? 그렇게 해서 정리를 좀 하세요. 그렇게 해서 가고, 요 자료는 어떻게 보는지 제가 이따 수업 시간에 알려드릴게요. 이 자료를 그냥 보면은 아무 의미 없어. 이걸 보는 방법을 오늘 저랑 완전히 숙지를 하고, 그 다음에 수업 진행을 이제부터 쭉쭉쭉 하면서 본인이 이제부터 알아서 뭐, 삶아 먹든 볶아 먹든 알아서 해. 아셨죠? 근데 제가 이거 웬만하면 강의 시간에 다 같이 나갑니다. 이 자료까지. 그러니까는 조금 싫어도 싫을 수 있지. 빨리 끝나라. 뭐 이럴 수 있지. 왜 이렇게 많이 해? 이럴 수 있는데, 여러분, 근데 많이 해야 후회가 없을 거라 생각해요. 이거는, 그거잖아. 솔직히 말하면 그냥, 책가방 들고 왔다 갔다 하면 졸업장 주는 그런, 그죠? 초중 고등학교 아니잖아요. 그죠? 여기는 인생을 걸고 하는 데기 때문에, 나도 최선을 다하고, 왜? 여러분이 최선을 다할 거니까. 인생 걸고 하는 사람들이니까. 그러다 보니, 부족하게 해줄 수가 없어요. 넘치게 해줘야 그 중에 겨우, 한 80% 가져간단 말이야. 넘치게 해줘도.
그러니까는 왜 이렇게 많이 해? 아씨 왜 이렇게 뭐 많아? 아씨 왜 이렇게 늦게 끝나? 이러면 빨리 첫 시간 끝나고 환불을 해야 된다. 아셨죠? 환불을 하세요. 난 미리 말했어. 나는 진짜 빡세게 할 거고 많이 할 거야. 아셨죠? 그러니까는 이제 주말반이 서운할 지경이야. 주말반도 선생님 우리도 좀 설명을 해달라. 근데 시간이 없어요. 지금 뒷타임에 선택 과목이 저녁에 바로 붙어 있다 보니까 해줄 수가 없어. 그래가지고 어떻게든 조금 더 해보자 해가지고 제가 얘기는 해놨지만 지난주부터 여러분은 그죠? 뒷타임이 없잖아. 그래서 한번 열심히 한번 해보고 후회 없이 해보려고요. 2주 동안. 아셨죠? 후회를 남기지 맙시다. 후회 남기지 말고, 왜 지금 이미 노동법 행정에서 약간의 후회가 남아있을 거야. 그죠? 근데 그것 때문에 지금 약간 찝찝함이 다들 있죠? 근데 인사만큼은 그렇게 하지 말고 갑시다. 아셨죠? 그리고 웬만하면 질문거리는 남기지 말고 갑시다. 강의 시간을 다 들었어. 열심히 들었어. 열심히 들었는데, 이거 도저히 뭔 말인지 모르겠다 하면, 그거는 여기서 저랑 질문하고, 해결을 하고, 나가셔야 돼. 수업, 여기 강의실을. 아셨죠? 그게 실강의 메리트입니다. 실강생들은 저랑 계속 뭐 할 수 있어요?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고 궁금증이 해소될 때까지 물어볼 수 있잖아. 붙잡고. 그런 실강의 메리트를 충분히 누려야죠. 아셨죠? 그래야지 이렇게 집에서 여기까지 왔다 갔다 하는 시간과 체력에 대한 보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꼭 그렇게 하고 뭐 질문할 때, 그쵸? 질문할 때 약간 내가 화를 내는 건 아니지만 약간 갑자기 날카로워질 때가 있을 거야. 근데 그거는 절대 화를 내는 게 아니라 질문에 집중하는 거예요. 여러분 질문에. 그리고 알아들었는지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가끔 그래서 이거예요. 한번 저한테 다시 설명해 보세요. 이렇게 할 때가 있어요. 그럼 너무 놀라지 마요. 그죠? 너무 놀라지 마. 아니 그냥 그러니까 이거예요. 자 그럼 저한테 다시 설명해 보세요. 이렇게 하는 걸 왜 이렇게 놀라는 거야? 그죠? 놀라지 말고 이해를 시키는 게 내 목적이기 때문에 제가 한번 저한테 설명 좀 해줘 보세요. 다 들은 다음에 이거 틀렸어요. 이거 다시 한번. 이런 식으로 가기 위한 거니까 너무 놀라지 말고 그죠? 겁먹지 말고. 내가 뭐 여러분을 잡아먹진 않잖아. 그죠? 그러니까는 편하게 질문하시고 많이 질문하세요. 좀 많이 우리 학생들은 내가 너무 무섭나 봐. 그죠? 합격생들도 그랬대. 이해 선생님 무섭지 않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딴 강의 듣던 친구들이 저희 혜선쌤 들었어요 라고 하면 이해 선생님 너무 무섭지 않아요? 이렇게 물어본대요. 근데 제가 그렇게 뭐 그죠? 그게 무서운 사람 아니니까 많이 물어보고 하시면 돼요. 아셨죠? 나 많이 대천사가 되기로 했어 이제. 그래서 지금 답안 면담 안 하잖아. 그죠? 답안 면담 계속 미루고 있어. 답안 면담 하면 또 모진 소리 해야 되니까 그럼 내 천사의 길을 그죠? 방해해 그게. 그래서 제가 지금 미루고 있는데 연기 끝나고 나서 답안지 제출 다 하신 분들 답안지 들고 면담 오세요. 아셨죠? 제가 면담을 열 테니까 방학 시즌에. 아셨죠? 그렇게 해서 왜냐면 이제 2기에 가서 진짜 레알이잖아. 진짜 실전처럼 답안지 쓰고 등수가 나와야 되기 때문에 1기 다 끝나고 난 다음 답안지 왕창 들고 오시면 제가 보면서 2기 때는 좀 이렇게 해보자 이런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 아셨죠? 근데 답안지 하나도 없고 막 답안지 한두 개 들고 오고 이러면 면담의 의미가 없습니다. 아니 내가 무당도 아니고 답안지 한두 개 보고 어떻게 알아 문제가 뭔지. 그죠? 그러면은 이게 원인 파악이 안 돼요. 그러면 서로의 시간 낭비다. 그러니까는 답안지 제출을 많이 하셔야 답안 면담을 할 수 있어요. 아셨죠? 저는 그렇게 답안 면담이 좋지 않았다라고 생각했거든요. 왜냐면 상처 주는 말을 하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된다, 막 이런 말을 하니까. 그죠? 근데 합격생들이 정말 다 찾아와서 하는 말이 답안 면담 안 하시면 안 돼요. 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왜 하니까 자기는 그게 문제인지 전혀 몰랐대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공부를 하면서 그 부분이 완전히 보완이 됐다. 그래서 자기가 붙을 수 있었던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합격생들이 너무 많이 해서 제가 원래 안 하려고 그랬어요. 나 대천사로 거듭나려면 답안 면담하면 안 된다. 이랬는데 그냥 하려고요. 그러니까는 답안지 그 모의고사 작성 열심히 해가지고 꼭 다 들고 오세요. 아셨죠? 자, 이제 가볼까요? 가봅시다. 자, 별거 없어. 오늘 좀 긴장 풀고 편하게 하면 돼요. 별거 뭐 어려운 거 없어요. 자, 어려운 거 없어. 어려운 거 없다고 하고 이제 일단 기절한다 이따가. 그죠? 이거 뭐야 이러면서 이제 기절할 건데 자 오늘은 첫 시간이니까 제가 조금 오리엔테이션 겸 해가지고 공부 방법 어떻게 정리해야 된다 이런 거 위주로 조금 감 잡을 수 있게 강의할 테니까 어려워하지 마세요. 아셨죠? 그리고 내가 이거 딴 선생님 듣고 오거나 아니면 연기 복습을 제대로 못했거나 아니면 뭐라 해야 될까 바로 그냥 일기로 와버렸다 마음이 급해서 이런 분들 첫 시간 들어본 다음에 도저히 안 되겠다. 그럼 빨리 이제 결정 내리셔야 돼요. 연기로 다시 가시든지 원래 본인 선생님한테 가시는 게 맞아요. 아셨죠? 아셨죠? 나 또 너무 그지? 자 갑시다. 자 그럼 이제 가볼까요? 자 인사관리
아이고야. 자, 인사관리 뭐 별거 없잖아. 그쵸? 자, 첫 시간에 하는 거 뭐 있습니까? 저희가 인사관리 체계로 가게 됩니다. 자, 인사관리 체계. 자, 인사관리 체계로 가게 되는데 인사관리 체계다라고 하는 걸 이해를 하려면 저희가 먼저 뭐부터 이해를 했어야 됐습니까? 경영학의 체계라는 것부터 이해를 했어야 됐죠? 자, 그래서 먼저 첫 번째 우리는 이 경영학 체계부터 이해를 해보자. 왜냐하면 이 경영활동이다라고 하는 이 큰 범주의 활동 안에 인사관리 활동이 포함이 되는데 이 큰 것의 체계를 이해하다 보면 그 안에 속해 있는 작은 것의 체계도 이해가 되지 않겠느냐. 그렇죠? 이런 접근하에서 저희는 먼저 경영학 체계부터 이해를 하고 좀 더 지엽적인 테마인 인사관리 체계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경영학의 체계다라고 한다면 첫 번째로 확인해야 되는 건 뭐냐면 경영학이다라고 하는 것이 대체 무엇을 연구 대상으로 삼고 있는 학문이냐? 여기에 대한 정리가 먼저 됐어야 됐죠? 자, 경영학은 무엇을 연구 대상으로 삼고 있습니까? 기업이다라고 하는 영리 조직의 경제 활동이다라고 하는 것을 뭐예요? 연구 대상으로 삼고 있어요. 자, 경제 활동이다라고 하는 건 뭐겠어요? 더 나은 가치라는 걸 창출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100원짜리 분필을 사와서 이거를 뭐해? 새로운 상품으로 만들어서 500원짜리 신상품으로 뭐 하는 거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500원에 갖다 팔면 400원 갖다 남죠? 그럼 어때요? 100원짜리 분필 가지고 400원이다라고 하는 가치를 더 만들어냈잖아요. 이게 바로 경제활동인 겁니다. 그러면 이 기업의 경제활동이다라고 하는 건 기본적으로 어떻게 되는 거예요? 투입 자체를 뭐 한다? 변환시켜서 새로운 산출물로 만들어내고 이를 통해서 다시 원자재를 사든지 아니면 기계 사람을 사든지 그렇죠? 이걸 다시 순환시키는 거예요. 피드백. 됐죠? 이게 바로 기본적인 경제활동이 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경제활동이다라고 하는 것이 원만하게 이루어져야 되겠죠? 그래야지만 원만하게 이루어진다는 건 이 활동 자체가 계속 뭐 하는 거야? 연결이 돼야 돼요. 중단되거나 멈칫하거나 시간이 지체되거나 하면 안 돼요. 그렇죠? 그러면 이게 계속 원만하게 연결되게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직간접적 활동이 있다. 그게 바로 뭐다? 경영활동이다. 그렇죠? 자, 그래서 경영활동이다라고 하는 것은 경영활동이다라고 하는 것은 뭐라고요? 자, 이 경제활동이라는 것이 원만하게 일어날 수 있도록 그죠? 직간접적으로 요구되는 모든 활동들을 망라하는 겁니다. 그럼 이걸 조금 더 정돈된 표현으로 나타낸다라고 한다면 자, 일단 야, 기업아 네가 벌고 싶은 돈이 있지? 즉, 기업이 추구하는 목적이다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 목적 달성을 위해서 뭐 하는 거예요? 필요한 직간접적. 이 목적이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갈까? 가치 창출? 자, 이렇게 부가가치일 수도 있고, 그쵸? 아니면 사회적 책임을 이행하는 걸 수도 있고, 이 가치다라고 하는 거에 대한 정의는 점점 넓어지고 있어요. 돈만이 아니에요, 이제는. 어쨌든, 이 가치 창출이다라고 하는 걸 하기 위해서 필요한 직간접적 활동이라는 걸 모두 포함한 게 바로 경영활동이 된다. 그러면, 가치 창출에 직접적으로 요구되는 활동은 뭐였었어요? 이거네? 투입 변환 산출? 그쵸? 투입 변환 산출이 이제 뭐가 되는 거예요? 구매, 생산, 판매다. 라고 하는 활동이 되는 거고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하는 거지? 경영의 주 기능이다. 주요 활동이다. 이렇게 얘기했죠. 자, 그 다음 간접적인 활동이다라고 한다면 이건 뭐가 되는 거예요? 구매, 생산, 판매이다라고 하는 게 원만하게 연결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보조적 활동이죠. 그쵸? 자, 그럼 여기에 해당하는 게 이제 뭐가 되는 겁니까? 인사라든지 아니면 재무라든지 아니면 경영정보 관리라든지 정보관리. 자, 이런 것들이 모두 여기에 해당하죠. 그럼 이건 뭐가 되는 거다? 이 주기능을 보조해주는 활동이구나 라고 해서 부기능 또는 보조적 활동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됐죠? 자, 그러면 경영학이다 라고 하는 것이 연구 대상으로 삼는 경영활동의 하위 활동이 뭐가 된다? 인사네. 그렇다면 경영활동의 체계 또는 경영학의 체계가 인사관리 체계하고 동일하겠다. 이건 다 알고 있죠? 자, 오케이. 그렇구나. 그러면 여기서 끝나면 참 좋은데, 자, 그러면 경영활동은 이렇게 구매, 생산, 판매, 인사, 재무, 정보라고 하는 이런 활동들로 이루어져 있다는 거죠? 그죠? 근데 근거가 뭐예요? 근거가 뭐예요? 이론적 근거를 대보세요. 그래서 페이올의 일반관리론을 보는 거예요. 됐죠? 자, 그럼 일반관리론. 여러분 다 아는 얘기에서 너무 지루하죠? 다 까먹었어? 노동법 행정하느라 다 까먹었나? 그랬으면 좋겠다. 그러면 지금 지루하지 않을 테니. 그죠? 자, 일반관리론, 페이올. 자, 페이올로 가는 거야, 그래서. 자, 그래서 페이올 아저씨가 한 얘기가 뭐냐라고 해서 저희가 이제 하나하나 정리 좀 해봅시다. 자, 첫 번째, 우리는 이론 정리할 때 개요부터 정리했죠? 자, 개요다라고 하는 건 늘 두 문장이죠? 뭐랑 뭐예요? 가정 또는 대두 배경. 그죠? 다음 두 번째는 핵심 주장. 그러면 여기서는 대두 배경으로 삼는 게 뭐예요? 페이올 나는 금수저였어, 이거예요? 아니, 그렇게 쓰면 안 되지? 자, 뭐예요? 아, 내가 열심히 직접 경영을 해봤다. 조직을 직접 경영을 해본 경험 결과. 뭐가 중요하더라? 조직 전반에 대한 관리가 매우 중요하던데?
전반의 관리가 매우 중요하던데? 라고 하는 걸 발견했죠. 그래서 이 사람이 주장하는 건 뭡니까? 그래서 내가 생각하기로는 이 관리 활동이다. 조직 전반에 대한 관리 활동이다. 라고 하는 게 매우 중요해. 라고 하는 걸 핵심적인 주장으로 삼았어요. 자, 그래서 이론의 내용으로 설명하는 게 이제 뭡니까? 그래? 이게 뭔데? 이거 어떻게 나왔는데? 그죠? 이 얘기를 이제 열심히 해봐야 되는 거지. 이게 바로 내용이죠. 자, 그럼 먼저 첫 번째, 너의 경험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자. 내가 경영활동을, 즉, 해당 어떤 특정 기업을 직접 운영을 해보니까, 자, 경영활동이다라고 하는 거는, 경영활동이다라고 하는 거는, 이거 그냥 일반적으로 표현할 수가 없어. 그냥 이 경영활동은 뭐뭐뭐로 이루어져 있어. 라고 얘기한다 그랬죠. 무슨 말이에요? 이혜선 선생님 어떻게 생겼어? 라고 얘기했을 때 이혜선 선생님 잘생겼어? 라고 얘기하는 건 일반적 추상적이지. 미안해요. 못생겼어? 라고 얘기할 수도 있어. 아무튼 일반적 추상적이지. 그러면 그게 어떤 모습인지 구체적으로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이걸 구체적으로 설명해주고 싶으면 어떻게 하는 거다? 눈은 이렇고 코는 이렇고 입은 이렇고 그쵸? 일일이 구성 요소별로 설명을 하는 거야. 그래서 여기도 똑같아. 경영활동이다라고 하는 걸 일반적 추상적으로 개념 정의 내리는 거 조금 별론데? 경영활동의 눈, 코, 입을 알려줄게. 라고 얘기하면서 경영활동을 총 6가지 하위활동으로 나눴죠? 뭐였었어요? 두 문자. 뭐였었어? 기술. 그죠? 마스크에서 그런 거죠? 그죠? 왜 다 아무 말도 없어? 그래도 조금 나오잖아. 이 정도는 나오잖아. 기상제보 약간 이 정도는 나오잖아. 그죠? 왜 그러는 걸까? 자, 기상. 다 알고 있잖아. 그죠? 나 지금 나 스스로를 가스라이팅 하는 것 같은데? 여러분이 알고 있다, 이렇게. 알고 있는 거죠? 기상, 제보, 보전 활동, 그 다음에 회계 활동, 그 다음에 관리 활동. 이렇게 해서 6가지 활동으로 나뉜다, 라고 얘기를 하죠. 자, 기상, 제보, 회관. 일어나서 제보러 회관 가자. 이렇게 해서 외웠었어요. 자, 경영 활동이 이렇게 6가지로 이루어져 있어. 이 6가지 꽃송이들이 모여서 하나의 꽃다발이 되는 거야. 그렇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뭐라 얘기하느냐? 근데 이 경영 활동이 잘 되려면 관리 활동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얘기하면서 이 관리 활동이다라고 하는 것을 뭐 합니까? 강조하죠. 자, 그럼 관리 활동이 대체 뭔데 얘기 좀 해줘봐 라고 하니까 이것도 일반적 추상적으로 개념적인 내리는 거 너무 싫은데? 라고 얘기하면서 눈, 코, 입으로 일일이 설명해 주지. 뭐라 얘기합니까? 일단 기업이 어떤 목적을 설정했으면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어떻게 할 건지 계획을 세우고 이 계획에 따라서 인적, 물적 자원을 뭐 하는 거다? 조직화하고 그죠? 조직화다라고 하는 건 갖춘다는 뜻이었죠. 자, 그 다음 뭐예요? 이렇게 인적, 물적 자원을 이제 뭐 해야 돼? 굴려야지. 그죠? 굴려 먹으려면 뭐 해야 돼? 지휘 명령을 내려야죠. 그죠? 지휘 명령 내려서 얘네가 열심히 일해놓은 결과물들이 있으면 이 결과물들을 이제 뭐 해야 된다? 연결해야죠. 그래서 이걸 조정이라고 했고 마지막에 뭐 하는 거예요? 이렇게 계획대로 잘 했는지 평가합니다. 그게 바로 통제활동이 되는 거죠. 그래서 개조명정통이라고 해서 저희가 외웠었잖아. 그렇죠? 개조명정통하다. 자, 그럼 이 5가지 하위 활동으로 이루어진 게 관리 활동이야. 즉, 플랜, 두, C로 이루어진 게 바로 관리라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자, 그럼 이 관리 활동이다라고 하는 게 매우 중요해 라고 하는 건 무슨 말입니까? 이게 강조된다라는 건 무슨 말이에요? 여기 기상제보 회관 중에서 관리만 잘하면 된다? 아니죠. 무슨 말이에요? 하나의 하위 활동을 한다 하더라도 전부 다 플랜 두 C 차원으로 해야지만 된다는 뜻이다. 드립다 하지 말아라. 됐죠? 자, 그래서 이 관리 활동을 강조한다라고 하는 것은 각 경영 활동, 어떤 활동을 하든지 간에 활동은 어떻게? 각 경영 활동은 자, 플랜2 C라고 하는 관리적 차원으로 접근해야 되지 맞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자, 그러면 너 관리 활동 어떻게 하는지 전혀 모르겠니? 그렇다면 내가 14가지 관리 원칙을 알려줄게. 라고까지 가는 게 바로 페이얼 아저씨였어요. 됐죠? 자, 그러면 이 페이얼 아저씨가 한 얘기들을 다 종합을 해본다면 자, 4번째 경영활동이다라고 하는 것은 평가 이런 거 생각할게요. 연기 때 다 했으니까. 자, 경영활동의 체계다라고 하는 것은 일단 첫 번째 그냥 뭉뚱그려서 하나의 활동을 조지지 말자. 이 활동을 이루고 있는 하위 활동 하나 다 찾아내자. 그렇죠? 그래서 요렇게 자, 뭐가 돼요? 저기 구매, 생산, 판매 활동들 있죠? 이 이론이 나오면서 이제 나중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른 학자들의 이야기까지 다 종합되며 이렇게 일반화시켜서 얘기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일반화된 얘기 갖고 한번 해볼게요. 자, 이 얘기 다 종합하면 경영활동은 일단 하나의 활동을 뭉뚱그려서 조지는 게 아니라 이 활동을 이루고 있는 하위 활동들을 먼저 찾자. 그래서 구매, 그죠? 생산, 판매, 예를 들어 인사 아니면 쭉쭉쭉쭉 있을 거야. 이런 활동들을 일일이 다 세분화시켜 놓고 각 활동을 이제 뭐 하자? 그냥 드립다는 게 아니라 어떻게? 플랜, 두, C라고 하는 관리적 차원으로 접근을 하는 게 경영활동의 체계인 거다. 그렇죠? 그럼 이게 바로 핵심 알갱이가 되는 거고 한마디로 이 틀은
어느 기업이나 다 똑같이 쓰는 거고 뭐가 달라지는 거예요? 기업의 특성에 따라 요 세부 내용이 조금씩 변형되는 거지. 그래서 이게 바로 뭐가 되는 거다? 이게 바로 제도적 차원의 고려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됐죠? 자, 그러면 그렇구나 해서 끝나면 안 되고 그러면 요렇게 내부를 잘 관리하고 결국 이거 내부 관리잖아. 우리 기업의 특성에 맞게, 우리 기업이 만드는 제품에 맞게, 우리 기업이 뭐 활동하는 산업에 맞게 이렇게 내부를 잘 관리한다 하더라도 뭐를 못 따라가면 고객의 니즈 변화나 기술 변화 속도를 못 따라가면 이 회사는 망한다 그랬죠. 그렇죠? 그렇잖아. 열심히 효율적으로 생산해가지고 원가를 이빠이 낮춰가지고 뭘 만들었다고 할까? 세상 쓰잘데기 없는 거 만들었다고 할까? 그죠? 그럼 그게 팔려요? 안 팔리잖아. 고객이 사줘야지 기업이 먹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만으로는 안 되겠는데 우리가 이제 이 환경 변화까지 고려해야 될 것 같아 라고 하여 이제 경영활동 또는 경영학의 체계는 이렇게 기능적 차원, 관리적 차원, 제도적 차원, 환경적 차원 네 가지 측면의 고려가 이루어지면서 경영학이라는 게 전개가 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두 번째 나오는 이제 뭐요? 그렇다면 이 경영학의 하위 학문인 인사관리 체계 역시도 동일한 체계겠구나.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자, 그래서 인사관리 체계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럼 인사관리 체계도 똑같아요. 자, 일단 첫 번째 인사관리 활동이라는 거 하나를 그냥 뭉뚱그려서 조지면 안 돼. 인사관리 활동이 어떤 활동으로 이루어져 있는지 기능적으로 쪼개야지. 이걸 기능적 차원의 접근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자 봅시다. 인사라고 했죠. 사람을 관리하는 건데 아무나 관리하면 안 되지. 그건 스토커지. 그죠? 아무나 관리하면 안 되잖아. 지나간 사람 아무나 관리하면 큰일 나는 거야. 그죠? 뭐야? 일사자죠?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을 관리하는 거야. 우리 회사에서. 그래서 우리 회사에서 지금 직무를 담당하고 있는 사람을 이제부터 관리를 할 건데 자 어떤 사람을 확보해서 배치할 것이냐? 확보활동. 인사관리 활동은 이 확보에서 어쨌든 시작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 사람은 어떻게 개발할까? 개발활동. 자, 어떻게 보상하지? 근로 제공에 대한 대가를 어떻게 주지? 아니면 무엇을 주지? 여기에 대한 고민이 보상관리. 자, 그 다음 이 직무를 수행하는 사람은 기계와 다른 점이 있다 그랬죠? 기계는 절대 지치지 않아. 하지만 인적 자원은 어떤 특징이 있다? 인간만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특성. 뭐가 있어? 노동 재생산성이라는 게 필요해. 노동이라는 걸 다시 내가 제공한 노동력만큼 다시 이걸 충전할 기회나 아니면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일정 노동량을 제공하는 데 있어서 일정량을 유지하거나 일정 노력을 유지하는 건 어렵습니다. 이게 인적 자원과 물적 자원의 큰 차이잖아요. 그래서 사람은 유지 관리가 별도로 필요해요, 여러분. 자, 그럼 마지막 이 직무와 사람의 관계를 단절시킬 필요가 발생할 때도 있겠죠? 그때 저희가 이제 방출 관리로 넘어가게 된다라고 해서 인사 관리 활동도 이렇게 그냥 뭉뚱그려서 하나의 활동으로 보는 게 아니라 이렇게 구체적으로 다 분석 세분화하여서 접근해야 된다. 이게 기능적 차원. 자, 그러면 자, 이제 이렇게 쪼개놨는데 이것도 뭐야? 그냥 이것도 드립다예요? 아니지. 각각의 하위 활동도 뭐 해야 돼요? 플랜도 시다라고 하는 체계적 접근을 해야 된다. 그래서 관리적 차원으로 접근을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나오죠? 자, 정리 한번 해봅시다. 자, 1회독 다 하고 왔죠? 내가 전체 문자까지 보냈는데 학원을 통해서. 그죠? 너무나 싫었지. 행정도 지금 1회독 못했는데 야, 어떻게 1회독을 하고 오라는 거야? 이러면서 너무너무 짜증났을 것 같아. 나 그 문자를 보고서 막 이렇게 덮었을 것 같아. 자, 어쨌든 봤으니까 한번 해봅시다. 자, 첫 번째. 관리적 차원으로 접근하라고요. 각각의 확계 보유방 모두 플랜 2, C 구조로 가자고요. 됐죠? 자, 그럼 갑시다. 첫 번째. 확보이다라고 하는 거. 직무를 맡은 사람을 확보를 그냥 드립답니까? 아니죠. 뭐합니까? 앞으로 6개월 뒤 아니면 1년 뒤 미래 특정 시점의 환경 변화를 예측을 해서 어떤 인적 자원이 몇 명이 필요하겠구나 분석을 하죠. 그 다음 뭐해? 그러면 우리는 그런 인적 자원이 과연 지금 몇 명이나 있느냐 확인하죠? 그걸 저희가 뭐라고 합니까? 수요와 공급 예측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수요 공급 예측을 다 하고 나면 이제 뭐 합니까? 초과 수요가 예상될 경우, 초과 공급이 예상될 경우 뭐해? 수급 조정이 들어가지. 미래 특정 시점을 예측해 놓은 거기 때문에 6개월 또는 1년의 시간이 있잖아, 나한테. 그러니까 그 6개월, 1년 동안 열심히 수급 조정해가지고 딱 준비해 놓으면 이제 어떻게 돼요? 공석이 생겼을 때 그 내가 준비해 놓은 인력 풀 안에서 지원자 또는 적합자를 선별하지. 자, 뭐지? 선발이야. 그쵸? 여기 효과성 평가는 좀 배워놓을게요.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가볼까요? 이렇게 해서 직무를 맡은 사람을 모집 선발 다 했네요. 그러면 그냥 열심히 일해 이렇게 합니까? 아니죠. 인간이라면 알려줘야지. 그죠? 그래서 먼저 첫 번째로 해야 될 건 뭐냐면 자, 얘가 직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요구하는 지식기술 능력이 있다라고 했을 때 과연 얘는 자, 지식기술 능력이 지금 이 직무가 요구하는 것보다 부족할까 많을까? 확인부터 해야 돼요. 그래서 뭐부터? 인사평가부터 실시합니다. 인사평가를 실시했더니 직무가 요구하는 수준보다 얘가 보유한 수준이 너무 낮네? 그럼 이제 어떻게 되는 거야?
자, 이걸 직접적으로 증대시켜야겠다라고 한다면 교육훈련으로 가는 거고, 야, 직무 경험을 통해서 지가 간접적으로 배우게 하자라고 한다면 경력 개발로 갔던 거죠. 그렇죠? 각각의 효과성 평가는 일단 생략할게요. 그리고 나 뭐라고 공간 지각 능력이 없는 사람. 그래서 요따구로 썼다. 자, 잠시 지우고 갈게요, 여러분. 자, 요따구로 써서 공간 지각 능력이 없어가지고. 자, 나 보상 한번 가볼까요? 자, 보상도 어떻게 해요? 근로 제공에 대한 대가를 주는 건데 그냥 줍니까? 아, 열심히 일했네 하면서 그냥 10만 찔러줘? 너무 좋지. 그래도 자, 10만 그냥 찔러주면 안 되지. 뭐부터 해야 돼요? 사전에? 뭐부터 해야 돼? 과연 얘는 뭘 갖고 싶을까? 욕구 체계부터 분석하는 거야. 욕구 체계를 분석하고, 그 다음 두 번째, 뭐 해야 될까? 어떻게 줘야 될까? 공정하게 줘야지. 공정하게 주려면 뭐 해야 돼요? 인사평가 제대로 해야지. 어? 얘가 어떤 능력이 있는가, 얘가 얼마큼 성과를 창출했느냐 확인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그죠? 그럼 요거를 확인하고 나면 사실상 뭐냐면 뭘 줄까? 어떻게 줄 거야. 그렇지 않아요? 뭘 줄까? 어떻게 줄까 아니에요? 자, 그래서 이거 두 개를 확인하고 나면 이제 뭐 하는 겁니까? 이 욕구에 맞게 또는 평가 결과에 맞는 임금. 이라는 걸 지급한다든지 아니면 뭐합니까? 간접적인 경제적 혜택으로 복리 후생이다라고 하는 것을 마련하게 됩니다. 됐죠? 자, 그러면 유지관리로 가면 유지관리 같은 경우에는 하위 활동이 너무 많기 때문에 여기도 하위 활동별로 한번 쪼개서 가보자. 자, 직무를 수행하는 사람이 일정 수준의 노동력을 계속 제공하게 만들려면 어떤 활동을 해야 될까? 활동부터 정리한다면요. 자, 먼저 첫 번째. 어떻게 해야 돼요? 근로시간을 제대로 설계해야죠. 자, 아무리 열심히 일할 의지가 있다 하더라도 근로시간이 지나치게 길어버리면 어떻게 된다? 지쳐서 못해. 그래서 근로시간 설계를 어떻게 할 것인가가 되게 중요한 유지관리 활동의 문제가 돼요. 다음 두 번째, 뭐가 있습니까? 모티베이션 관리요. 자, 이 일을 열심히 해야지. 즉,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뭐야? 이 일을 스스로 열심히 하게 만들려면 어떻게 할까? 됐어요? 여기에 대한 고민을 또 해봐야 되고, 자, 세 번째로 또 뭐가 있습니까? 산업안전관리다라고 해서 안전욕구가 보장이 돼야지 노동력 제공도 안정적,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거지. 자, 또 네 번째 뭐가 있어요? 자, 산업안전관리 다음에 또 나오는 거 노사관계죠? 자, 노사관계가 협력적이고 원만해야지만 파업, 폐업과 같이 노동력 제공 중단의 사태가 발생하지 않는 거지. 그렇죠? 그럼 이런 활동을 하기 전에 드립다 하지 말고 뭐부터 해라? 플랜부터. 그러면 근로시간 설계를 하고자 할 때는 여러분 어떤 걸 사전에 해야 될까요? 어떤 활동을 사전 활동으로 해야 될까? 직무 분석해야지. 직무 분석하고 또 욕구 분석해야지. 우리 종업원들이 지금 뭐 일가정 양립에 대한 욕구가 있나? 아니 우리 종업원들은 지금 예를 들어서 뭐 통합 욕구가 있나? 통합 욕구가 뭐예요? 직장생활과 일상생활을 통합해야지. 아 직장생활 좀 정리하면서 점점점 일상생활에 좀 더 몰두해야지. 이게 노년에 나타나는 욕구잖아. 그렇죠? 자 이런 욕구를 파악하고 두 번째 뭐 해야 돼요? 그렇다면 이것은 근로시간을 단축하고 유연화할 만한 직무인가? 직무 분석해서 직무 특성 확인해야지. 그렇죠? 이건 안 나와있지만 여러분 쓸 수 있어야 돼 이제. 자 그다음 두 번째 모티베이션 관리한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뭐 해야 돼요? 우리 종업원들의 욕구 분석해야죠. 얘는 어느 욕구가 지배적인 욕구인가? 그렇죠? 자 그다음에 세 번째 산업안전 관리하면 그냥 드립다예요? 아니죠. 산업재해에 대해서 자 산업재해 발생률 확인하고 그죠? 현상 파악하고 플러스 뭐 해야 돼? 원인 분석해야죠. 그렇죠? 자, 그다음 노사관계 관리로 들어간다라고 하면 여기도 드립다 노사관계 관리예요? 아니죠. 뭐 해야 돼요? 사전에 노사관계 시스템 이해부터 해야 되죠. 최소한 우리 회사 노조가 몇 개 있냐? 아니면 상부단체 뭐냐? 이 정도는 다 알아야지. 그렇죠? 그래서 노사관계 시스템을 뭐한다? 노사관계 시스템이라는 것을 뭐한다? 이해하는 게 먼저인 거예요. 됐죠? 끝! 자, 유지관리가 핫하죠? 계속 나오잖아. 매해. 그래가지고 좀 봐놓으셔야 될 것 같고. 자, 이제 방출 가면. 자, 방출이다라고 하는 건 직무와 사람의 관계를 단절하는 걸 말하는 거죠. 그쵸? 근데 직무와 사람의 관계는 어떻게 단절돼요? 두 가지 방법으로 단절이 돼요. 자, 첫 번째. 자, 의사만 기준으로 얘기를 해볼게요. 자, 첫 번째. 기업 의사에 의해서 단절됐다라고 하면 이건 뭐예요? 인력 감축을 실시했다는 거지. 근데 종업원의 의사에 의해서 단절됐다라고 한다면 이건 뭐예요? 자발적 이직의 한 유형인 전직이 일어났다는 거죠. 그러면 자 봅시다. 전직이 일어날 경우에는 이거 제가 무슨 뜻이라 했어요? 전직은 더 나은 근로 조건을 찾아서 떠난 경우죠. 그럼 이건 뭐다? 갈 때 많은 애들 우수인재야. 그럼 우수인재들이 유출된 문제이기 때문에 이건 사전에 뭐 해야 돼요? 아니 대체 우리 회사 왜 싫대? 라고 하는 이직 원인을 반드시 사전에 분석을 해야 되는 거고 인력 감축이다라는 걸 하고자 할 때에는 그냥 드립다 막 사람들 내보내요? 아니죠. 뭐 해야 됩니까? 인력의 수요와 공급을 예측을 해서 초과 공급이 예상된다라고 한다면 6개월 1년이다라고 하는 시간 동안 열심히 뭐 하는 겁니까? 타격이 가지 않는 방법으로 점점 인원을 축소해 나가는 거예요. 됐죠? 이게 포인트야. 자, 이렇게 가면 이제 전체 이야기 끝. 그러면 이렇게 잘 만들어 놓은 요 인사관리 체계를 그죠?
모든 기업들이 다 적용은 하지만 이제부터 뭐가 달라진다? 요 세부 내용들이 기업의 특성에 따라 어떻게 돼? 달라진다. 그래서 세 번째로 이야기하는 게 뭐가 되는 겁니까? 제도적 차원이요. 됐죠? 우리 25점 시험도 봤잖아. 기억하죠? 자, 봅시다. 자, 가보면 여기까지 하고 쉬어요. 환경적 차원을 좀 얘기하고 자료 좀 봐야 돼서 보면서 이제 멘붕에 빠진 시간이 됐어. 그 보면서 그 자료를 보면서 아 미쳤다 이거 큰일 났다 이런 느낌이 이제부터 여기까지 할만하잖아. 아씨 그래 맞아 하면서 이제 막 할만한데 자 두 번째 시간 많이 이제 두려울 수 있어. 자 이제 제도적 차원 어떻게 됩니까? 자 여기서부터 다른 선생님 듣고 오거나 아니면 연기를 안 들으신 분들은 지금부터 판단해야 돼. 우리 수업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다? 근거 이유 설명. 그렇죠? 늘 말하지만 인사관리는 굉장히 논리적인 학문이에요. 그래서 경험에 근간해서 이유를 붙이거나 자신의 뭐 뇌피셜로 막 이렇게 뭐 쓰고 하면 내가 되게 싫어해. 그죠? 정말 싫어해. 그렇죠? 너무너무 싫어. 왜냐면 그런 거 자꾸 보다 보면 왜냐면 틀린 말이 아니거든요. 그렇게 되면 내가 십몇 년 동안 열심히 공부해 놓은 나의 뭐라 해야 될까? 나만의 이 체계가 오염되기 시작해. 그쵸? 그것도 맞죠. 이렇게 해주다 보면. 그죠? 그 말도 맞죠. 하다 보면 내가 열심히 이렇게 정제시켜가지고 논리적으로 딱 만들어 놓은 나의 이 인사관리가 오염되기 시작해, 조금씩. 그죠? 오염이 되면 왜 문제다? 번지기 때문에 문제야. 그래가지고 내가 그거 되게 싫어해요. 그러니까 경험에 근간하고 뇌피셜 근간해가지고 얘기하는 거. 근데 이게 이제 그거를 잡기가 제일 좋은 연습 문제예요, 이게. 그럼 가봅시다. 자, 제도적 차원. 넌 뭐니? 나는 뭐라고 생각하냐면, 기업의 특성에 따라서 뭔 달라져야 된다? 인사관리의 세부 내용은 달라져야 된다고 생각해. 맞다. 그러면, 자, 기업의 특성, 대표적인 기업 특성, 자, 산출물이 무엇인지를 기준으로 해서, 자, 제조기업과 서비스 기업의 인사관리의 세부 내용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내가 한번 보여줄게. 자, 첫 번째, 제조기업이다라고 하는 게 있고, 자, 그다음 두 번째는 이제 서비스 기업이다라고 하는 게 있어. 자, 그럼 제조기업의 인사관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걸까? 하고 이 아래 목차를 확보부터 잡으면 환불해야 돼요. 환불해야 돼. 그쵸? 뭐부터 잡아야 돼? 사람관리의 기준부터 잡아야지. 인사관리는 늘 확보부터 하면 망하신 거예요. 그쵸? 자, 그 뭐지? 부탁드리실게요. 그게 아니죠. 망하실게요. 그죠? 망하실게요야, 그건 진짜 완전. 그 대체 나 너무 궁금해. 누구 높이는 걸까? 자기를 높이는 걸까? 상대방을 높이는 걸까? 너무 궁금해서 맨날 밤마다 남편한테 물어봐요. 근데 그건 누구 높이는 걸까? 이렇게 얘기하면 남편이 제발 그만해. 막 이래요. 그죠? 너무 궁금해가지고. 자, 아무튼 제조기요. 그럼 얘는, 자, 사람을 관리할 때는, 인사관리에서 사람을 관리할 때는 늘 뭐가 필요하다? 사람 관리의 기준이 필요하다. 자, 근데 여기는 지금 뭡니까? 아무것도 없어. 아무것도 없다면, 자, 어디로 돌아가야 돼? 원래로 가야지. 응? 뭐 기준으로? 직무 기준이잖아. 그래서 직무 기준으로 사람 관리를 어떻게 하는지 논해야 되기 때문에 사전에 반드시 뭐부터 얘기해야 된다? 제조기업의 직무 특성부터 정리해줘야 된다. 이게 뭐니까? 이게 사람 관리의 기준이 되니까. 관리 기준이니까. 아시죠? 자, 그러면 제조기업의 직무 특성은 어떠하냐? 자, 먼저 첫 번째, 이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투입하는 기술이 매우 구체적이다. 예를 들어 이 기계를 돌릴 줄 알아야 된다. 이 도구를 쓸 줄 알아야 된다. 그렇죠? 그래서 구체적 기술을 투입한다라고 하는 게 특징이고, 다음 두 번째, 어떻게 돼요? 이제 이 기술을 투입해서 제품이다라고 하는 산출물을 변환시키는 과정에서 사람보다 누가 더 많이 투입된다. 이제 점점 기계다라고 하는 게 점점 더 많이 투입되고 점점 이제 자동화 기술까지 들어가 버리니까. 자, 세 번째. 이렇게 해서 뭐예요? 구체적 기술, 기계를 이용해서 최종적으로 제품을 만드는데 그 제품이다라고 하는 건 어떤 특징이 있어요? 가시적이다. 그렇죠? 가시적이다라는 게 무슨 말이야? 어떤 제품이 몇 개가 만들어지는지가 명확하게 눈으로 보여요. 그렇죠? 자, 가시적이다 보니까 가시적이야. 그러다 보니까 뭐가 가능하다? 가시적이다 보니까 뭐가 가능하다? 결과에 대한 평가가 용이해요. 직무수행 결과에 대한 평가가 굉장히 쉬워져 버려요. 그렇죠? 오늘 하루 동안 얘 몇 개 만들었네가 정확하게 보인다고. 그렇죠? 이걸 저희가 이제 서비스 기업의 직무 특성하고 라인 맞추느라 래퍼처럼 뭐라고 얘기했어? 산출물의 유형성이라고 표현했었죠. 그렇죠? 자, 그럼 이러한 직무 특성을 갖고 있으니까 자, 이제 사람 관리해 볼까요? 자, 이런 직무를 맡고 있는 사람은 어떻게 확보해야 되지? 원래는 수요 공급 예측 모집 선발별로 다 얘기해야 돼요. 해볼까? 하면 지금 쉴 수가 없어. 그죠? 이제 연기 수준 벗어나야죠. 연계에선 뭐만 했어요? 자, 여러분 처음 공부하니까 네, 이렇게 착하게 얘기하지 않았지만 자, 여러분 처음 공부하니까 자, 확보에서 제일 중요한 건 선발이에요. 선발에서 무조건 논의하는 건 선발 기준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연기 때문에 뭐 배웠어? 선발 기준이 뭐가 돼야 된다? 구체적 기술, 요구하는 기술이 돼야지. 이 기술이 있는지 없는지를 기준으로 해서 선발합니다. 여기까지 했어. 연기지. 일기는 달라야지. 그죠? 연기 마지막 시간 이슈 때 뭐라 그랬죠? 학계 보유방 문제를 풀 때는 첫 번째 원칙. 하위 기능 활동별로 논해야 된다. 그죠? 두 번째 원칙. 미안해. 내가 너무 지금 괴롭게 했죠? 자, 기억이 안 나는데 자꾸 내가 뭐라고 했지? 막 이렇게 하니까. 자, 두 번째 원칙 뭐예요? 하위 기능 활동별로 관리의 기본 방향 제시, 구체적인 기법 제시. 이게 기본 원칙이죠. 기본 원칙대로 해보세요. 확보해가지고 구체적 기술을 기준으로 선발한다. 아직까지 그 수준이야? 안 되지. 뭐? 수요 공급 예측부터 해보셔야지. 빨리 머리를 써봐. 내가 이래도 하고 오라 했지. 청동원! 아는 지식을 청동원 해봐. 얼른. 자, 수요 공급을 예측해야 된대요. 어떡해. 수요 공급 예측. 뭐 해야 돼요? 수요 공급 예측. 뭐 해야 돼? 요구되는 자격을 예측해야 되는 거죠? 그럼 요구되는 자격이 뭘까? 요구되는 자격. 뭐다? 구체적 기술의 보유 여부. 구체적 기술이지. 어떠한 기술이 요구된다. 사실 이게 조금 논리적으로 안 맞긴 안 맞아. 그냥 수요 공급 예측은 환경 변화를 예측해가지고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여기 제도적 차원 접근에서는 아직 환경으로 안 갔잖아. 그래서 이거 약간 어거지야. 이건 감안하고 보세요. 그죠? 근데 트라이는 해봐야지 이제부터. 그렇죠? 자 이렇게 들어가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뭐 해야 돼? 모집 들어가야지. 그럼 모집을 해야겠다. 그래서 여기는 양가로 치세요. 사실 얘는 어거지다. 논리적으로 말하면 쓰고 있으면 안 돼. 왜? 수요 공급 예측은 자 확보 전략 중에 무슨 전략을 기반으로 하죠? 확보 활동은 무슨 전략을 기반으로 해? 인력 적응 전략, 인력 계획 전략 중에 인력 계획 전략을 전제로 하지. 인력 계획 전략은 첫 번째 뭐부터 해야 돼? 환경 분석부터 해야 되지. 근데 여긴 지금 제도적 차원이잖아. 환경적 차원 아직 안 들어갔다고. 그렇기 때문에 원래 여기는 생략하는 게 맞아요. 근데 여러분이 한번 사고를 해보라는 의미에서 그냥 써놓은 거야. 오케이? 이렇게 논리적으로 가야지. 뭐 여기서부터 수영구 예측. 뭐 있지? 왜 기억이 안 나지? 난 쓰레기야. 아니야. 그게 정상이야. 그죠? 자, 아셨죠? 자, 두 번째 모집. 모집은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떡해. 모집 어떻게 해? 모집 어떻게 해? 모집 활동에서 이슈 풀 때는 어떻게 풀어야 된다? 원천. 원천 결정하는 게 핵심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럼 여기서는 내부 모집해야 돼? 외부 모집해야 돼? 내부 모집해야 돼, 외부 모집해야 돼. 그죠? 내부 모집해야 돼요, 외부 모집해야 돼요? 어떡해. 완전 다시 해야겠다, 처음부터. 그죠? 어? 어. 지금 잠깐 끊을게요. 왜냐면 나 지금 굉장히 설명할 게 많은 것 같은데? 그죠? 자, 쉬는 시간 잠깐만 줄게요. 10분 줄 테니까 저기서부터 다시 합니다. 제조기업부터. 안 되겠네. 다시 해야겠다. 그래서 모집부터 제가 다시 갈 테니까 한번 쉬는 시간 동안 잠깐 쉬면서 생각해 보세요. 몸만 쉬지 누가 머리를 쉬어. 아셨죠? 그러니까는 몸 쉬면서 한번 조금 생각해 보세요. 기능 활동별로 한번 가야겠구나. 이렇게. 아셨어요? 자, 10분 쉴게요. 10분 쉬고 저기부터 다시 시작합니다. 제조 처음부터. 몇 시야? 자, 지금 그리고 여기까지 했는데도 뭔 말인지 모르겠다. 그럼 빨리 바꾸세요. 아셨죠?